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숫자가 이번 주 안에 30% 증발한다면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부터 시작된 시장의 균열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에 생긴 치명적인 구멍이고 그 물줄기는 가장 먼저 평범한 우리들의 지갑을 덮칠 겁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우리가 알던 상식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누군가는 이 아수라장에서 인생을 바꿀 부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까맣게 타버린 수치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이 금리가 곧 내려간다는데 다시 부동산이 오르지 않을까? 혹은 주식이 바닥을 쳤으니 이제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단호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폭탄의 시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 소비 심리는 이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건 혈관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는 식당에 가격표가 바뀌고 대출이자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수급 구조를 뜯어보면 외국인 자금은 이미 조용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특히 얼마 뒤에 예정된 주요 수출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게 된다면 우리는 지난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독입니다. 시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움직이죠. 현재 달러 환율의 흐름과 금리 추이를 교차해서 분석해보면 원화 가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월급 가치가 가만히 앉아서 깎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내년에는 80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면 그 20만 원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바로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미리 움직인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은행 예금 잔고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이 부채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가치에 기반한 것인지입니다. 대다수의 한국인은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끊긴 아파트는 숫자로만 존재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팔리지 않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뿐이죠. 하지만 절망만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모든 거대한 위기는 부의 재편이라는 잔인한 선물을 동반합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부자가 된 사람들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역발상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끝나면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주인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주인이 누가 될지는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장에서 내 자산을 방어하는 방패를 만들고 동시에 상대방의 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남들이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울부짖을 때 여러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회를 낚아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과연 어떤 자산이 끝까지 살아남고 어떤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까요? 그 비밀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금이나 달러를 사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지금 단순히 안전자산으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의 수급 구조가 꼬이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뒤틀림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한계 기업들이 무너질 때 그 기업들이 가진 알짜 자산들이 시장의 헐값으로 쏟아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데이터는 정확히 다음 분기 중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제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축제입니다.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눈을 감아버리면 나중에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을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중 통화량의 변화와 기업들의 재고 순환 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바닥의 신호입니다. 지금은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극심한 진통 과정입니다. 이 진통을 견디고 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막연한 공포는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의 추월 차선으로 진입할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막연한 공포를 뒤로하고 우리가 직면한 이 거대한 파도의 속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위기를 말하지만 정작 그 위기가 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현금과 부동산, 그리고 주식 중 상당수는 향후 몇 개월 안에 그 가치가 반토막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가치가 증발하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인생을 바꿀 진짜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은 마치 낡은 엔진에 무리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온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엔진 소리가 요란하지만 내부 부품은 이미 마모될 대로 마모되어 당장이라도 멈춰설 기세죠. 특히 이번 주를 기점으로 대두되는 기업들의 연쇄부도 공포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여러분이 투자한 펀드의 기초가 되는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부터 채권 시장에서 감지된 이상 징후는 이미 시장의 큰손들이 탈출구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손실회피 편향입니다. 내 계좌가 파란불로 물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며 존버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위기는 과거와 다릅니다. 이번 위기는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무너지는 복합 불황입니다. 물건을 만들 사람도 살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보낸다고 가치가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내년 이맘때는 5,000원의 구매력밖에 갖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반전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짜 자산을 걷어내야 합니다. 가짜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의 돈, 즉 부채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 부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여러분의 목을 겨눕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칼날을 피하고 현금이라는 실탄을 확보한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아수라장이 백화점 세일 기간보다 더 매력적인 기회의 장이 됩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가뭄이 들어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보물 상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유동성이 마르는 것은 바로 이 저수지 물이 빠지는 과정입니다. 물이 다 빠졌을 때 남들은 목이 말라 죽어갈 때 여러분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보석을 줍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보석은 바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독점적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주식이나 입지가 변하지 않는 핵심 지역의 경매 물건입니다. 제가 분석한 수급 구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물량을 던지는 시점은 다음 달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시장은 극도의 패닉에 빠질 것이고 뉴스에서는 연일 대한민국 경제의 종말을 고할 겁니다. 바로 그날이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입해야 할 결전의 날입니다. 정치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억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려 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화폐 가치 하락을 가속화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실물 자산의 가치가 폭등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원화에만 올인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의 1등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자산의 30%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진짜 돈으로 바꿔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자산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물 경제 데이터는 우리에게 냉혹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수도권 외곽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찾아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부의 재편은 이런 대혼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은 시장의 생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어디에 돈맥경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위기가 끝난 뒤 내가 얼마나 많은 생산수단을 손에 넣느냐입니다. 이번 위기는 단순히 버티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영리하게 내 자산의 성격을 바꾸느냐의 싸움입니다. 지루한 이론 공부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서 벌어지는 돈의 흐름을 쫓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부터 6개월 뒤 여러분의 인생은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누군가는 위기의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은 그 파도를 타고 부의 정상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시장의 거친 초대장입니다. 이제 그 초대장을 들고 본격적으로 승부처에 발을 들여놓을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구체적인 지표를 보고 풀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지 그 디테일한 타이밍과 종목의 특성을 다음 단계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공포를 넘어 생존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생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남들이 파산할 때 압도적인 격차로 불을 거머쥐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단 한 번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소수만이 공유하는 부의 승부처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시점은 여러분의 자산 구성을 완전히 공격형으로 전환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방어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포기할 때 찾아온다고들 하죠. 하지만 데이터는 더 냉정하게 말해줍니다. 진짜 바닥은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기에 옵니다. 지난주부터 주요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된 것을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불황을 대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만간 시장에 나올 어마어마한 헐값 매물들을 집어삼키기 위한 대형 포식자들의 준비 동작입니다. 여러분도 이 포식자들의 줄에 서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시장은 대규모 산불이 난 뒤의 숲과 같습니다. 모든 나무가 타버린 것 같지만 그 제 아래에는 다음 세대를 지배할 거대한 씨앗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정판 운동화가 있다고 칩시다. 평소에는 100만 원이라 꿈도 못 꿨는데 갑자기 가게 주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딱 이번 주까지만 10만 원에 판다고 공고를 올린 상황입니다. 이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슬픈 일이지만 돈이 있는데도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안 사는 건 죄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화를 사야 할까요? 제가 분석한 결과 2026년 하반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오를 자산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바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술, 집약적 자산입니다. 정치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수출 구조는 변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핵심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환율 폭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죠. 수급 구조를 보면 영리한 기관들은 이미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수치는 부채 비율이 아니라 보유 현금 대비 시가총액입니다. 금고에 든 돈보다 몸값이 싸진 기업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위기가 끝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용수철입니다. 또한 실물 경제에서 내 지갑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에너지와 식량에 연결된 자산들입니다. 다음 주부터 발표될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종이 화폐보다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자원들의 권력이 훨씬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뉴스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뉴스는 항상 한 발 늦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나온 악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뉴스가 아니라 공포지수와 금리 역전 폭입니다. 이 수치들이 극단에 달했을 때, 즉 세상이 끝날 것처럼 떠들어댈 때가 바로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어야 할 승부처입니다. 정치적 변수도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정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묶여있던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세금 감면 혜택이 쏟아지는 바로 그 시점. 남들은 정부가 오죽 급하면 저러냐. 며 비웃을 때 여러분은 핵심 입지의 분양권을 줍거나 경매 시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시장의 특성상 규제 완화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사이트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자본주의의 잔인한 생리입니다. 수급이 꼬이고 정치가 개입하며 대중이 패닉에 빠지는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평생에 두세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2026년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상태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실탄을 마련하고 어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진 자산 중 쓰레기와 보석을 구분하는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보석을 알아볼 눈이 없다면 적어도 쓰레기를 버릴 용기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시장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다시 빨간색으로 물들고 자산의 단위가 바뀌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들이 경제 위기로 고통받을 때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해외 휴양지에서 여유롭게 다음 투자처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 확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위기의 파도가 잦아들 무렵, 즉 포스트 2026 시대에 세상을 지배할 새로운 부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규칙의 설계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터널의 출구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광명이지만 준비 없이 눈을 뜬 사람에게는 실명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2026년 이 대전환의 끝에서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것은 단순히 늘어난 장호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구적인 부의 요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기의 정점을 지나 반등이 시작되는 그 찰나에 여러분은 이미 다음 위기를 준비하는 역발상의 설계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환희에 차서 이제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떠들 때가 바로 여러분이 조율한 자산들을 하나씩 수확하며 고점에 넘겨야 할 시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 부를 지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부를 대대손손 불려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물 경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과 금리 인하 기조가 맞물린다면 시장에는 가늠할 수 없는 양의 유동성이 다시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마치 굶주린 사자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때 풀리는 돈은 가치가 낮은 종이돈입니다. 여러분은 이 종이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돈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 몸값을 불려줄 진짜 자산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튼튼한 집을 지어둔 사람은 그 땅이 굳은 뒤에 가장 높은 빌딩을 올릴 자격을 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튼튼한 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핵심 부동산과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2026년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물리적, 디지털적 질서로 재편될 것입니다. 정치적 변수 또한 마지막 반전의 열쇠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독점적 혜택이 집중될 것입니다. 수급 구조를 분석해보면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인프라에 연결된 자본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 국가적 흐름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흐름에 올라타기만 해도 노를 저을 필요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난주에 느꼈던 그 막막한 공포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찾아오는 거대한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그 통증을 견뎌낸 여러분은 이제 상위 1%의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할 때 여러분은 그 이면의 숫자를 보고 미소 짓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용기를 내어 가치 있는 것을 줍고 회복의 시기에 탐욕을 경계하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은 더 이상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축한 자산의 요새는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여러분이 세운 새로운 부의 성곽이 우뚝 솟아오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위기를 통해 단순히 돈을 번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통찰력 있는 투자자,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승리자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대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목격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내일의 부는 오늘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